수분과 오일을 섞으면 뭐가 위로 뜰까요? 오일 아니에요? 당연히 오일이죠. 가라앉은 게 오일이라고요? 블루 캡슐? 되게 농축됐나 보다.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어머, 이게 깨지네요? 진짜 신기하다. 제가 오일리한 제품은 싫어하는 편인데 이거 되게 가볍고 촉촉한데요? 이 캡슐 오일이 쪼개지고 섞여서 끈적이지 않나 봐요. 농축된 블루로터스의 캡슐 오일과 워터 에센스의 시너지로 제대로 맞추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 세상 새로운 토너.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프레셔스 토너.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플래티늄 김인주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엔도와 함께 식당 체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쳇바퀴 도는 삶으로 건강 악화가 왔고, 그때 스폰서님으로부터 건강한 아메이, 신나는 아메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방향성을 잡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이어나가되 스폰서님의 가르친 대로 하였더니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저의 파트너들과 함께 예쁜 그림 그릴 수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로서 정직한 자세 취하면서 행복한 아메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제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정민, 국지움입니다. 네, 저는 요가 강사를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서핑을 하면서 만난 친구를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로서 앞으로의 경험들이 득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에서 엄청난 비전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남을 도와야만 성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음 해개년도 목표는 저희 파트너들도 SP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보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거제에서 신나게 아메이 사업하고 있는 에메랄드 최복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글드림 전체 리더님들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성공자 리더분들을 뵈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큰 핀이 큰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의 이야기로 큰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그 작은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리더님들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접하시고 바로 알아들으시고 큰 비전과 가치를 보시고 바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에게 아메이가 전달이 되었고요.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싫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거부하지는 않았고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메이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좋다, 어떤 용기를 냈는지 진짜 과감한 용기를 내고 아메이 미팅장에도 가보고 스폰서도 만나보고 아메이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갔던 그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당신은 꿈이 있으십니까? 당신도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1993년에 19살이라는 나이로 거제에 있는 S중공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큰 기업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이제 정말 인생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집사람도 방문교사 일을 하면서 우리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중공업에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상처도 많이 있고 다치기도 하고 치료도 많이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집사람은 약간의 현실 적응이 좀 되어 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경력도 쌓아가고 2013년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20년 근무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2년 겨울, 제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내가 나이가 40이 되네. 40. 어렸을 때부터 40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40,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딱 안정이 되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40, 불혹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조금 지나면 내가 이제 40이 되고 불혹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잠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아직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변의 선배님들을 돌아봤을 때도 어쩌면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낫거나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내가 이 회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자리에 계속 있다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쩌면 40이 내가 바랬던 그 모습이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해서 나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라고 했더니 그냥 망설임 없이 그럼 그만두라 라고 얘기하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이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의아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고 2013년에 회사는 퇴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건 뭐냐면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해놨던 한국 아메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만약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있잖아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퇴사를 하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그간의 경력과 경험들을 쌓아서 프리랜서로 오일앤가스 메이저 회사와 계약을 하고요. 이런저런 프로젝트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가스전 공사를 수주를 해서 곧 중국과 러시아 현장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자긍심과 이글드림 ABO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20년 회사를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재미나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40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주 40시간을 40년간 근무했더니 40불짜리 시계가 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20년 동안 주 70시간 정도를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게 남았어요. 퇴직 서류를 제출했더니 인사팀 직원이 선물 상자 하나를 내놓습니다. 처음에 좀 기분 나빴어요. 꼭 상자가 수건처럼 보였거든요. 안 받아 올려다가 받아와서 집에서 열어보니 $40보다는 조금 넘는 가격의 지갑 벨트 세트였어요. 수건보다는 기분 좋았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20년 직장 생활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아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아메 사업을 하고 있냐고, 왜 아메를 하냐고, 지금도 충분하지 않냐고 라고 물으면 꿈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꿈. 어떤 꿈들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멋진 집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집이 너무 커서 불편할 것 같습니까? 관리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정말 이런 꿈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아메 사업을 저희 집사람이 먼저 받아들이고 저는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을 때 미팅장에 갔다 오기만 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좀 더 또렁또렁한 눈빛과 조금 상기된 목소리로 무슨 집에 살고 싶냐, 어떤 차를 갖고 싶냐, 갖고 싶은 거 없냐. 조금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엔 좀 허황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신나게 늘어놓는 아내를 보는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정말 멋진 집에 한번 살고 싶은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집에. 저는 이렇게 약간 모던한 스타일의 조그마한 풀장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약간 각진 SUV 차량을 갖고 싶어 하고요. 이 차는 몇 해 전 저희들이 사파이어를 성취하고 그 연말에 받은 연말 보너스를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선물해 준 저희 드림카였습니다. 저는 언덕을 내리막처럼 달리는 그런 차, 막 일어서서 밟아야 되는 그런 차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발만 올려도 멋지게 경사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멋진 차를 타고 싶었어요. 아무리 타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저의 첫 번째 드림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까지 잘한다면 큰 보너스를 얻은 기분이겠죠.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그 안에서 또 꿈을 꾸어나가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요. 19세기 철학자 중에 찰스 아담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하루 일기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들과 낚시를 갔다. 하루가 낭비되었다. 라고요. 근데 그날 그 아이의 일기장에는 오늘 아빠와 낚시를 갔다. 최고의 하루였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요, 저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진짜 최고의 시간만이 되는 그런 우리 가족을 만들고 싶고요. 그런 아빠, 그런 남편, 그런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칼로리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내가 먹고 싶은 많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찾아갈 수 있다면 그럴 정도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것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플래티넘이 돼서 셰라톤 오컬에 초대가 되었을 때 이것과 아주 유사한 사진과 아주 유사한 그런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컵도 많고 너무 숟가락, 포크, 나이프도 많고 도대체 이게 뭐야? 새로운 호텔의 문화도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우, 물, 좌, 빵. 오른쪽 물이 내 거, 좌측 빵이 내 거. 괜히 다른 분들에게 불편함과 혼돈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도 경험해보고요. 기왕이면 고급진 곳에서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요. 이렇게 작은 손짓 하나, 작은 터치 하나, 서로를 바라보는 그 미소 하나가 끝까지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나이가 들어가고 싶고요. 끝까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취미도 함께 공유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싶은 그런 꿈들도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정말 많은 이것저것 이런저런 많은 꿈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꿈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인생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좀 없다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나의 선택의 폭을 좀 줄이는 그런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저와 저희 자녀와 저희 식구들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 대해서 끝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역시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돈뿐은 아니겠죠. 함께 누릴 친구들, 여유, 시간,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돈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봤습니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는요, 현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학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가 선물 같은 날이라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정말 나에게 선물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선물 같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슴 아픈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몇 가지 찾아봤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다들 지금 너무나 잘 대유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기분 좋고 반가운 뉴스들이 그닥 없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멀리 가지 않아도 최근 몇 년만 비교해도 지금 현재가 제일 좋지 않음을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실업자는 가장 많고요. 취업률은 가장 낮고요.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9.5%. 10명 중에 1명꼴 젊은이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학생은 제외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로 막 표현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참 안타까운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빨리 우리나라의 경제가 예전처럼 막 들끓어오르는 그런 시대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이제는 언컨택트, 이제 직접 만남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행 관련 제품들, 여행 관련 업체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지 않기 때문에 영화관, 식당, PC방, 뭐 등등. 그리고 일반 매출이나 쇼핑에서도 집콕, 집 안에서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신발, 의류, 이런 것들. 굳이 필요 없으니까 사지 않게 되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아이들의 교육도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원업을 운영하시는 오프라인을 직접 컨택해야 하는 그런 방식의 학습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식도 마찬가지고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돌잔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사회 패턴에 익숙한 그런 산업이나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봉급생활자 이외에 자영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도전합니다. 역시 치킨이 그 선두주자에 서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는 많은 이야기 중에 어쨌든 결론은 치킨으로 되는 공무원이었다가 은퇴를 하고 치킨집을 차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고 치킨집을 하고. 치킨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했다는 것이죠. 근데 1년 매출을 돌아보면 단위 면적당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치킨집 3만 개에 육박하는 치킨집 브랜드가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주변에 배달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치킨집을 경영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매장 손님은 좀 줄었지만 배달 손님이 많이 늘어서 사장님은 괜찮으시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예전에는 배달 음식 하면 치킨, 중국집 뭐 이 정도였습니다. 간혹 족발, 피자가 끼이긴 하는데 치킨과 중국집이 아주 대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는 모든 음식이 다 배달이 됩니다. 김치찌개, 순대떡볶이도 배달이 되는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치킨의 배달량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도 주식을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이겠죠. 코인도 엄청 하고요. 제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고 내가 판 종목은 다시 오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어쨌든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1세기의 소비 트렌드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Vnomics.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다 알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꿔버렸고요. V자로 회복을 할 텐데 그때 V자로 회복할 때 어떤 기업이 어떤 업종이 다시 수익 상승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레이어드 홈.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두꺼운 옷 하나보단 얇은 옷 여러 겹을 끼워 입듯이 여러 겹으로 입듯이 집도 이제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학습도 하고요. 근무도 하고요. 쇼핑도 하고요. 취미도 하고 운동도 집 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바뀌어가고 있죠. 자본주의 퀴즈. 예전에 자녀들, 아이들, 청소년들은 돈이라는 것에 조금 어쩌면 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에게 돈에 대한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이렇게 씌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구매에 적극적이고 투자에도 적극적인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롤코 라이프입니다. 이름 들어서 아시겠죠? 롤러코스터 라이프. 이제는 한날을 길게 유행을 하지 않고 아주 짧고 굵게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속도가 예전에 생각을 하면 그 변화의 속도를 예측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들은 분명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굉장히 많았고요. 읽어보고 책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럴 것이야 라고 추측이 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뀌어가는 트렌드는 온라인이 중심이 되고 플랫폼이 기반이 된 그런 일들이 메인이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빠르다라는 표현보단 이미 변해버렸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힐리스라는 운동화를 발견합니다. 그 운동화 밑에 조그만한 발통이 달려있는 그런 운동화예요.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사달랍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검색을 하고요. 그러면 그 쇼핑몰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가족에게 뭘 한 거죠? 광고를 한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물건이 있노라고. 그랬더니 저희는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하고요.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쇼핑몰은 그 제품을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쇼핑몰은 제조사에게 주문 정보를 넘겨주고요. 주문 정보를 넘겨받은 제조사는 소비자들, 저희들에게 제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제조사는 광고를 대행해준 쇼핑몰에게 그 매출에 해당하는 광고 수수료를 전달해 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불만이 있거나 품질에 하자가 있다면 반품은 우리가 구매한 쇼핑몰이 아니라 제조사에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 쇼핑몰은요, 한 가지 쇼핑몰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온라인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쇼핑몰들이 다 이럴 겁니다.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해주는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쇼핑몰만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신용카드 쓰지 않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어떻게 회원을 모집할까요?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업사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신용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영업사원에게 회원 정보를 주고요. 영업사원은 회사에게 그 내용을 기입한 가입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영업사원에게 일회성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요. 우리는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여러 가지 가맹점에서 이런저런 쇼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나는 건요, 이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줍니다. 분명히 회원가입은 영업사원이 했는데 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할까요? 그거는 이 회사들이 회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우버가, 에어비앤비가, 이름도 어색했던 그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카카오가, 네이버가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회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메 사업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 영업사원과 같은 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질문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팔았냐고, 회원 많이 들어왔냐고, 이런 질문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메 사업은요, 저희 같은 ABO들이 소비자분들에게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당신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느낀 소비자들은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입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은 아메이 본사에 회원 가입을 요청을 하고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당연히 제품을 저희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아메이 본사와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품도 회사화하게 됩니다. 그럼 아메이 본사에서는 저희 같은 ABO에게 그 매출의 기여도에 따라서 수수료, 저희들에게 후원수당,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단순히 영업사원, 물건을 하나 팔고 누군가 회원 가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기업을 연결하는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아주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메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아메이 홈페이지에 딱 접속을 하면 아메이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아메이 ABO들이 생각하는 아메이를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재빠르게 스냅샷을 한번 했었습니다. ABO 스토리. 한국 아메이의 ABO가 생각하는 아메이는 엘리베이터다. 아메이를 통해 가족, 가정환경, 꿈 모두 업그레이드 되니까요. 로또 당첨이다. 내가 생각하는 삶을 이루게 해주고 내가 꿈꿔온 삶을 실현시켜 주니까. 식스팩이다. 저도 정말 갖고 싶은데 누구나 갖고 싶어 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고 너무 멋지니까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다. 아메이를 통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요. 비타민이다. 기운이 없거나 힘이 나지 않을 때 아메이만 생각하면 힘이 나니까. 하나의 도구다.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주는 도구니까요. 어떤 집단이나 기업에서 그 소속된 사람들이 그 기업을, 그 조직을, 그 집단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집단은 무조건 성공하고 성장하지 않을까요? 너무 멋진 아메이 ABO고요. 아메이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라는 기업은요. 아메이 기업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산업을 이루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력 발전에 엄청 도움을 준 현대그룹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 이념은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과 창조적 예지로 풍요로운 내일을 창조합니다. 지금 최고의 기업인 삼성은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합니다. 와, 너무 멋지죠? 아메이 기업의 기업 이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이게 너무 달랐어요. 국가나 사회라기보다 그 개인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한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의 비전도요,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사회가 함께 다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죠. 너무 멋지죠? 그를 위해서는 6가지 핵심 가치가 있고요. 정직과 신뢰, 개인가치 존중, 자유기업가 정신, 책임감, 파트너십, 성취. 그리고 창업자의 창업 이념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자, 이런 정말 멋진 이념들을 가지고 그 이념을 창업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는 너무 멋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메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예전 어떤 잡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D&B 선정, 21세기를 이끌어갈 초우량 기업들, 12개 초우량 기업으로부터 배우는 생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소니, 3M, 베네통, 휴대패커드,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도요타, 인텔, 코카콜라, IBM, 아메이, 제너럴 일렉트릭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들어있었고요. D&B 시종 등급 최고 등급인 5A1을 아메이는 계속 받아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자료뿐 아니라 얼마든지 이 사실들은 많은 자료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공개에 다단계 판매 사업자로 가면 한국아메이가 공지가 되어 있고요. 매출액은 얼마인지, 어떤 제품들이 얼만큼 팔려나가고 있는지, 후원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제가 제일 재밌다? 너무 멋있게 봤던 건 뭐냐면 반품 환불 요청 건수와 반품 환불 처리 건수였습니다. 처리 건수 비율은 100%.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반품을 100% 다 처리해주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아메 사업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아메 사업은요, 기업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최고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80년이 넘어선 세계 비타민 판매 1위 뉴트리라이트, 세계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아티스트리, 최근에는 계속 부산 국제영화제를 후원하면서 전 세계 그 아름다운 여성 배우분들께서 아티스트를 통해 더 아름다움을 빛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수기, 수질 관리, 정수 기능을 판별하는 NSF라는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모든 규격을 다 인정받은 어쩌면 유일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 유럽의 알러지 재단에서 모든 알러지 물질을 다 필터링하는 세계 유일하게 걸러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공기청정기. 요술 같은 요리를 해내는 저수분 요리, 저온. 맛은 유지하고 영양은 지키고 정말 마순 같은 요리기구 아메이 퀸. 정말 최고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내 몸을 가꿔주는 퍼스널 케어들. 우리 집을 깨끗하게 가꿔주는 홈케어 제품들.
얼마 전 TV에도 방영이 되었던 제품의 품질이 좋은, 제품의 질이 좋은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원포럼 프로젝트까지. 저는 아메이 제품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메이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연이 닿지 않아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사용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너무 멋진 회사, 너무 멋진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의 수입의 원천은 유통의 변화 속에 그 수입의 원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통은 이렇게 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해왔고요. 앞으로도 변해갈 겁니다.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이 되는데 광고 좀 해야 되고요.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오다 보니 200원 정도에 만들어진 공장 원가가 소비자에게는 1,000원에 전달이 되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유통의 단계를 축소한 할인 매장, 무점포, 온라인 무점포 매장이 발생되면서요. 중간 단계가 줄어들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할인 매장이 생기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분,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묶음 판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과소비를 뭐 조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도 있습니다. 할인 매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인 매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한 다음에 카트를 밀면 카트가 이렇게 똑바로 앞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러서 그렇게 힘줘서 이렇게 가운데로 오려고 하다 보면 허리를 많이 다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농담이겠지만 어떻든 이렇게 유통의 변화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는요, 생산자인 아메이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직접 전달하는 방법은 인터넷, 미디어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구정 광고에 의한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구정 광고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예쁘든지 착하든지 맛있든지 어쨌든 남들보다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들이 200원에 만드는 것을 아메이는 조금 더 비싸게 350원 정도의 원가를 들여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700원의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주면 중간에 350원이 남게 되죠. 그럼 이 남은 300원은 구정 광고한 소비자에게 광고 수익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아메이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메이는 회원제입니다. 회원에 가입하십시오. 그럼 회원에 가입하면 이런 혜택들을 주고 아메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회원제입니다. 그리고 6만 원 이상이라면 무료 택배가 가능하고요.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접하고요. 저 이거 시험 삼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해주나?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객관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반품 사유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개선도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도 할 테니까요. 반품 사유를 적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반품센터 그 직원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5번 체크하시라고. 5번이 기타입니다. 기타. 그냥 이유 없이 소비자가 불만이 나면 무조건 반품을 받아주는 정말 신기한 제도였습니다. 캐시백을 해주겠답니다. 매출의 35%를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럼 내 매출과 그 캐시백에 따라서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용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 캐시백이 커진다면 큰 사업의 기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멋진 사업의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그 수입의 성격이 인쇄적인 수입이 되고 상속이 되는 아주 멋진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속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의 어깨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누르고 있는 것이 얼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꼭 알고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회사, 이런 수입의 원천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너스를 돌려주는데요. 어떻게 보너스를 돌려주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 같은 ABO들이 있습니다. 아메이는요, 이번 달에 사용한 제품 구매를 내 매출로 인정해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에 따라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보너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장 밑에 있는 PB, BB 비율은 꼭 이 자리를 소개해 주신 스폰서님께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메이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주변에 A라는 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A라는 분도 아메이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B라는 분과 C라는 분에게 또 전달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한 20만 PB 정도의 금액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20만 PB는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메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면 뭐 이마트, 저마트, 그마트, 저쪽 마트, 이 동네 마트 어쨌든 어딘가에서 소비했을 돈을 아메이 마트를 옮겨 사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4명이 아메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한 달이 지나서 다음 달 14일이 됐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보너스를 돌려받을까요? 저희 스폰서님이 처음 저에게 아메이 사업 설명해 줄 때 저한테 했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 안티였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대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이걸 질문이라 하나? 당연히 내가 많아야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매출도 내가 많고 회원도 내가 제일 많은데 당연히 내가 많아야지 라는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수입이 돌려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메이는 아래 가장 늦게 회원 가입을 하는 사람부터 보너스를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해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B와 C는 20만 PB를 사용했기 때문에 3%에 해당되는 매출을 가졌고요. 20만 원에 3%, 6천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C도 마찬가지로 3%의 매출이기 때문에 6천 원을 받게 되죠. A는요. 하위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룹 매출이 60만 PB가 됩니다. 본인은 20만 원을 썼지만 본인이 소개한 소비자의 매출을 합쳐서 60만 PB의 매출을 일으키고요. 6%에 해당되는 보너스 매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3만 6천 원. 3만 6천 원은 다 내것이면 좋겠지만 이미 지급받은 B와 C의 매출 6천 원, 6천 원, 12,000 원을 빼어주면 저는 2만 4천 원이 되는 거죠. 제가 아니죠. A는 2만 4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요. 또다시 하위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8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요. 6% 4만 8천 원의 보너스가 발생합니다. A의 매출, 이미 지급된 A의 보너스 3만 6천 원을 제하고 나면 저한테는 12,000원이 입금되는 거죠. 좀 사실은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근데 절대 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편하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착순이었으면 좋겠는데 노력순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먼저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정말 더 잘 되는 일이구나. 수입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구나. 아,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다 가져올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브론즈 빌더 인텐시브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아메이 사업의 첫 핀을 도전하고 초기 사업자들의 어쩌면 수입을 크게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멋진 인텐시브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내가 15%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면 그리고 하위에 6% 그룹을 그림처럼 세 그룹을 후원하고 있다면 이번 달 제 후원 수당의 30%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을 조금만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제품을 써보니 괜찮습니다. 그럼 주변에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장모님의 친구의 따님입니다. 집사람의 엄마의 친구 딸이 아니라 저의 장모님의 친구분의 딸입니다. 직장 동료, 직장 선배님의 따님의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집에 수업을 오던 눈높이 선생님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제가 군을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저희 중대장님의 사모님입니다. 예비군 중대장님의 사모님.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 조리원에 잠깐 있었는데 조리원 동기의 엄마입니다. 이분은 집 근처에 있는 옷가게에서 만난 분이고요. 굉장히 특별한 분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써본 감동을 전해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만 PB씩 다시 사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무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사용되었을 때 소비했을 비용을 아메이 마트를 바꾼 겁니다. 자, 다음 달 14일이 됐습니다. 저는요, 20만 PB가 6명, 120만, 내 것까지 140만의 매출을 일으키고요. 9%에 해당됩니다. 그럼 12만 6천 원. 다 가지면 좋겠지만 나눠줘야 합니다. 20만 PB는 3천 원, 3%, 6천 원, 6명 떼어주고 나면 저한테는 9만 원이 됩니다. 왜 우리 모두는, 이 7명 모두는 20만 PB를 사용했지만 저는 9만 원이고 이분들은 6천 원일까요? 같은 금액을 사용했지만 제가 광고를 훨씬 많이 했죠. 이분들은 사용하기만 하셨고.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제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가 가장 많은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저보다 좀 더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 C라는 분이 다시 4분에게 전달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만 PB씩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나머지 5명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 그룹이 5명이 됩니다. 20만 원씩 사용하면 100만 원이 되죠. 6그룹 600만 원, 내 것까지 62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요. 15%에 해당이 됩니다. 93만 원입니다. 오, 이게 다 가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눠줘야 됩니다. 100만 원 그룹은 6%, 6만 원, 6개, 36만 원을 떼주면 57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이상을 달성하고 6% 이상을 새 그룹을 후원했기 때문에 브론즈 빌더에 해당이 됩니다. 30%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받아서 74만 1,000원의 보너스가 발생이 되고요. 오른쪽 표에 있는 PBBB 비율에 따라서 실제 제 통장에 입금되는 비율은 108만 원, 100만 원 이상의 보너스가 이번 달에 저에게 지급되는 거죠. 100만 원대의 보너스가 지급된다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겁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요. 이분들은 더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2명씩한테만 더 전달됐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13명이 됩니다. 260만 원. 전체적으로 똑같은 예를 들어보면 1,560만 원. 내 것까지 1,58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1,500만 PB 이상은 24%에 해당이 되고요. 379만 2천 원입니다. 이걸 정말 다 가지면 좋겠는데 다 나눠줘야 합니다. 260만 그룹은 12%입니다. 6%. 다 떼어주고 나면 저한테는 191만 6천 원이 되죠. 물론 브론즈 빌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가 추가돼서 249만 원이 되고요. PBBB 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364만 9천 원이라는 제법 큰 돈이 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들의 못지않은 그런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아메 수입은요, 아메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 수입들은요, 항상 우상향을 그릴 수는 없을 겁니다.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분명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메 제품들은 고품질의 생활 필수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 제품을 안 써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쓴 사람은 분명히 안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납니다. 신규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요.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내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내 수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분명히 그려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달에 1,000만 점 이상 매출을 일으키신 분들을 SP, 실버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액을 적고 나니까 너무 작게 적은 것 같아서 앞에 최소라는 말을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입은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입은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PB를 3번 이상 달성하면 GP, 골드 프로듀서가 되고요. 6번을 달성하면 플래티늄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식 사업가로 인정받고요. 조건에 따라서 연말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 넣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쩌면 내가 아메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수백만 원의 적금을, 내가 넣지 않은 적금을 타는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뉴 플래티늄이 되면 워커힐 호텔에 2박 3일 뉴 플래티늄 세미나를 열어줍니다. 만찬을 초대하고요. 만찬을 경험해 볼 수 있고요. 아메 사업의 브리핑을 전반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12번을 다 한다면 12번 이상, 12번 이상 모두 1,000만 PB를 달성한다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4천만 원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이 될 것 같고요. 확정적으로 여행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0만 원대 이상의 연말 보너스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분 좋은 연말을 파운더스 PT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성장하고 SP가 되고 G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었듯이 제가 소개한 A는요, B와 C에게 전달을 하고 이분들도 플래티늄이 된 거죠. 이렇게 플래티늄을 2그룹을 후원한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연봉 개념으로 치면 4천에서 한 7천만 원 이상은 될 겁니다. 물론 해외여행과 연말 보너스가 두둑한 연말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는요, 3그룹, 또 4그룹, 5그룹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그룹이 플래티늄이 되었다면 저희들처럼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6천만에서 요새는 1억이 넘는 에메랄드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연말에 여러 장이 되는 1,000만 원대의 보너스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좀 따뜻했던 연말 보너스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3박 4일 에메랄드 포럼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더 늦게 사셨지만 차근차근 후원을 해서 6분 이상에게 8분까지 후원을 했다면 이분을 한국아메이의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이 해당이 될 테고요.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실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이분들의 연말 보너스는 에메랄드처럼 따뜻한 게 아니라 정말 뜨거운 연말을 맞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회사 업무 출장차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좌석의 편안함, 너무나 당연하죠. 음식의 정갈함,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고 있으면 우리 승무원분들이 비행기 출발 전에 이렇게 카운터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짝짝짝짝짝 하면서 인원수를 셉니다. 그래서 보딩된 분들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죠. 비즈니스 클래스에 가니까요, 결제판 같은 거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 좌석별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저에게 굿모닝 미스터 초이라고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기분 좋았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아메 사업도요, 이제 누구 엄마, 이모, 뭐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 아빠가 아니라 이제 진짜 내 이름을 찾아주는 그런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친구까지, 많은 친구 부자까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보너스 플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요, 장바구니 SO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소비자분들에게 갈 수 있는 작은 혜택까지 크게 확대해서 아주 소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서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얼마든지 추가 삭제가 가능하고요. 원하는 날짜에 자동 결제, 정기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한 금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인 보너스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는데, 현금과 같은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2년간 사용을 했다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 중후반대까지 간편하고 편리하게 풍성한 혜택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 사업을 통한 보상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메 사업을 통해서 간 보상 여행에서 여행도 이런 맛이 있네 하는 그런 맛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꿈꿔보지 않습니까? 크루즈 여행. 와, 아메를 통해서 처음으로 저는 크루즈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저는 20년간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들도 많이 만들어 보고 시운전도 해봤지만 그 크기와 규모에 좀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루즈도 한번 타보고요. 그 규모와 행사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발리 여행. 저희 아이들의 최초로 만든 여권의 최초의 도장이 발리였습니다. 새카맣게 끌려서 원주민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때 느꼈던 그 행복한 추억들, 기분 좋은 추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그 아이들의 모습도 지금도 상상하고요. Everything is possible. 두바이입니다. 어쩌다 보니 2번이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기적을 이루는 그 기적의 땅 두바이에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꿈을 또 꾸고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와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꿈꿔보지 않으셨습니까? 와이키키 해변에 정말 휴식 같은 휴양 같은 휴식을 즐기고 왔고요. 와이키키 해변을 바라보면서 한잔하는 그런 여유도 한번 누려봤습니다. 삿포로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처음 스키를 일본의 삿포로에서 탔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스키장도 삿포로의 스키장처럼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까봐 좀 걱정이긴 합니다. 발리 때보다 부쩍 커버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서둘러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베트남 여행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고요. 올해는 시드니, 또 내년에, 후내년에 멋진 보상 여행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의 골든 서클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걸 이루고자 한다면 이 3가지 원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심은 why입니다. 믿음, 목적,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요. 두 번째가 how,
Y를 실천하기 위해 뭘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가 what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입니다. 자, 암의 사업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희들은 아주 명확한 꿈과 목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죠. 강력한 Y가 돼서 저희들을 스스로 동기부여시킬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글드림의, 한국 아메이의 이글드림의 완벽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탱코와 너치한 볼트, 완벽한 시스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는요, 본사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국 아메이, 이글드림 시스템과 함께하는 저희들은요, 이미 성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대단히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뜨겁고 생동감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오프라인 미팅의 그 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딱딱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다시 기회가 돼서 오프라인에서 더 뜨겁고 신나고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성장하고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서 정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